요즘에 AI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AI가 이제는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간의 이제 그 조정을 좀 보였는데 이게 이제 그 검색 엔진 시대의 종말인지 아닌지는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AI가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긴 해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위협에 맞서서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AI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가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오픈 AI만큼 파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플랫폼인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관련 이슈부터 한번 보면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를 줄여서 네카오라고 하죠. 네카오주 검색 엔진 AI로 대체 전망에 일제히 급락. 자, 왜 그러냐? 요거는 이제 단순히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대답이 엉뚱한 대답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전 AI 서비스 무슨 뭐 자동 그 답변 서비스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모델에 이제 질문을 하고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 그 방문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인데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플랫폼에 이제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제 접속을 해서 구글이든 접속해서 검색을 때려서 엔터를 치면 그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 의미 있는 정보를 뽑는 건데 이제 생성 AI가 그 일반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생성형 AI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서비스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애플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에디큐 부사장의 검색 엔진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 발언의 영향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주가가 급락한 영향이 있었죠. 그에 따른 여파를 국내 네카오가 정확하게 그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이 AI 기반 검색 제공 업체인 퍼블렉시티 AI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아직은 섣부른 예측이다라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 우리는 포털에서 검색만 하지 않아요. 지금 생성형 AI는 이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던지 아니면 요즘에 예능에서도 이제 AI를 많이 쓰더라고요. AI의 말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예능에서도 활용되고 다양한 용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의 사용자 기반 메신저 역할에 중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메일,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검색할 게 없어도 네이버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로 보고 이제 뭐 지금 무슨 이슈가 있냐. 뭐 뉴스도 보고, 뭐 정치 뉴스, 게임 뉴스도 보고, 뭐 내가 사고 싶은 쇼핑이 있으면 검색도 해보고, 요런 부분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현재 플랫폼이지. 예를 들어 네이버 하나만 갖고 놓으면,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려고만 네이버를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네이버를 들어갈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든 쇼핑을 위해서든 어떠한 용도로도 네이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플랫폼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자체의 대체를 보는 건 아직은 조금 과도한 전망이긴 하고 설령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플랫폼이 검색 엔진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와 네이버도 AI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카카오를 찍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AI 서비스의 카나나 클로즈 베타 서비스죠.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 완성도 높인 이후에 정식 버전이 출시된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CBT는 소프트웨어나 앱, 게임 등을 정식 출시하기 전 제한된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기능 및 안정성을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CBT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OBT, 오픈 베타 테스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를 시킵니다. AI 메이트로 기획된 카나나는 이용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의 맥락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AI 메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서 개인화 수준 역시 한층 고도화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은 플랫폼이기는 한데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AI 기술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챗 GPT 같은 대규모 생성 모델과는 어쨌든 차별화가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챗 GPT나 이런 대규모 생성 모델이 모든 것을 먹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이건 이 나름대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각기 색깔이, 그러니까 본인 기업의 색깔을 제대로 AI로 구현할 수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몰락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대규모 언어 모델은 뭐 몇 개 상위 업체가 이제 독식을 하겠지만, AI가 쓰이는 부분은 대규모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죠. 온 디바이스에도 쓰이고요. 지금 카나나 같이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에도 쓰이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로바 X라는 서비스로 AI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포털 업체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카카오는 올해 카나나를 비롯해서 오픈 AI와 협력을 하잖아요. 지금 챗 GPT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챗 GPT로 이름을 크게 알린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들 선보이고, AI 메이트 쇼핑을 비롯해서 AI 메이트 로컬 등등등등 신규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AI에 상당한 힘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이제 클로바 X죠. 네이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 네이버의 초대 규모 AI입니다. 하이퍼 클로바 X인데, 챗 GPT는 보시면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훨씬 더 잘 내줘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챗 GPT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언어들을 넣을 건데,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에 많은 정보력을 쏟겠죠. 그러면은 챗 GPT의 많은 언어 모델, 그러니까 그 대규모 언어 모델에 들어있는 정보가 어떤 언어로 된 정보가 가장 많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영어로 된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그럼 한국어로 된 정보는 영어에 비하면 아주 미약할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한국 사람이 쓰기에 최적화된 AI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 최적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출발점이 또 하이퍼클로버 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퍼클로버 X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 뭐 테크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AI 리서치가 있습니다. 네, AI 리서치. 팀 네이버는 AI 기술 연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보일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열어왔다.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버 X 연구와 함께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AI 안정성,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여는 선행 연구 등 다양한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ML 리서치, 그다음에 이제 블랙본 리서치, 랭귀지 리서치 등등등입니다. 근데 요 랭귀지 부분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이제 한국적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대규모 언어 모델에 있어서만큼은 챗 GPT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챗 GPT를 비롯한 LLM 관련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거기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AI 관련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 검색 엔진만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의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색 엔진 부분에서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주들은 다른 먹고 살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네이버나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이 AI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는 카나나, 그 다음에 네이버는 클로바엑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규 AI까지도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는 AI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더 이제 급락을 확 해버린다. 그럼 그때 가격 매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더 크게 온다면 그때는 좀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정폭이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아예 검색 엔진 AI 장악 훅 밀려버리면 그때 가서 오히려 매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정 폭이 애매하니까 뭐 신규로 보실 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더 밀린다, 그럼 좀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살짝 애매한 구간이니까 네이버든 카카오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중장기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AI의 검색 엔진 장악 이슈가 만약에 확대돼서 주가가 더 빠진다. 그럼 그때는 좀 모아가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제 AI 관련된 역할들, 역량들을 조금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